자, 보자. 192쪽이다. 192쪽의 순환이요. 자, 이 순환이라고 하는 거는 혈액순환 얘기해 주는 건데요. 이 순환계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 혈관, 혈액, 심장, 얘네들이 순환계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몸 안에서 혈액을 운반시켜주고 이동시켜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순환계에 속하는 것들이죠. 자, 그의 핵심이 누구겠니? 중심이 되는 애가 바로 심장이죠. 피 돌려면 심장. 너희들 아기 때 초음파 검사한 거 혹시 본 적 있어? 너희들 거? 없니? 너희들 거 아기 때 초음파 검사한 거 이렇게 보시면은요, 심장 콩닥콩닥 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조금 했을 때부터 콩닥콩닥 뛰어가지고 늙어 죽을 때 이제 멈추는 거죠. 얘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뭐 해줘야 돼? 움직여야 돼. 자, 심장 같은 경우에는 완전 근육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주먹만한 크기의 기관이고요. 가슴 중앙에서 왼쪽으로 우리 이렇게 중앙에서 살짝 왼쪽으로 여기 있죠. 자, 기능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줘요. 그래서 혈액이 온몸에서 돌게끔 혈액순환의 원동력이 되는 거고요. 규칙적으로 수축은 오므라드는 거죠. 이완은 늘어나는 거야. 자, 이렇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을 해요. 이런 걸 우리는 심장박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심장박동을 하면서 온몸으로 흐르게 해주는 건데요. 심장 구조가요, 이심방, 이심실 구조로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심방과 심실 사이, 심실과 동맥 사이에 판막이라는 구조가 또 있고요. 자, 실제 심장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복잡하죠? 자, 이걸 간단하게 그린 게 바로 요거죠. 평면 모양으로 간단하게 그렸어요. 자, 우리는 이걸 좀 더 간단하게 그려봅시다. 심장이에요. 자, 이렇게 심장 있으면 이심방, 이심실로 되어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고 위에서부터 방실을 써주세요. 오케이? 자, 방실 써주시고, 그럼 얘네들은 심방, 심실. 심자가 꼭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제 우냐 좌냐가 이제 결정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봤을 때 이쪽이 우야. 그죠? 이쪽이 좌고. 근데 그러면 안 돼. 얘가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자, 그래서 이쪽이 우심방, 우심실. 이쪽이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름이야.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자, 그러면 혈액은 어디서 어디로 가느냐? 심방에서 심실로 내려가요. 심방에서 심실로 갑니다. 혈액은 이렇게 갑니다. 알겠죠? 그런데 우심실에서 좌심실 또는 우심방에서 좌심방, 우와 좌끼리는 혈액이 통과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기 완전히 격벽이 딱 하고 차여져 있는 거야. 만약에 여기 구멍 뚫려 있다? 제대로 못 살아. 자, 그래서 여기는 딱 막혀 있는 형태야. 다음 이제 혈관에 대한 얘기인데요. 심방은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이야. 혈액이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심방은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이야. 이렇게. 자, 이 혈관을 뭐라고 하느냐? 정맥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맥.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뭐라고 한다? 정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심실에서는 혈액이 나가요. 그래서 심장에서 이렇게 나갔네. 이거를 동맥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맥, 정맥은 많이 들어봤죠? 자, 그 다음 좌심실부터 얘기를 하면 좌심실에서 나간 혈액은요, 어디로 가느냐? 온몸으로 가요. 그래서 온몸으로 가 있는 동맥과 정맥을 대정맥, 대동맥 이렇게 대자를 붙여요. 그래서 여기는 대정맥, 여기는 대동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우심실에서 나온 혈액은 어디로 가느냐? 폐로 가요. 그래서 폐동맥, 폐정맥이라고 얘기를 해요. 혈관의 이름을.
혹시 다음 주에 못 오시는 분 손? 없어요? 이제 여행 다 갔네? 오케이. 자, 됐죠? 이렇게 이게 간략하게 그린 거야. 아마 이렇게는 안 나오는데 너희들이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는요, 웬만하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봐. 좌심실에서는 대동맥으로 나가서 온몸으로 갔다가 대정맥을 거쳐서 우심방으로 들어와요. 그럼 우심방에 들어온 애는 우심실로 내려가요. 그 우심실에서 다시 폐동맥을 거쳐서 폐로 갔다가 폐정맥을 거쳐서 좌심방으로 들어와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혈액이 계속 돌고 도는 거야. 그러면 폐를 지나고 나면은 뭘 갖고 오는 거겠니? 폐를 지났어. 뭘 갖고 와? 야, 폐에서 뭘 갖고 와야 돼? 네? 피요? 폐. 너희들 폐 뭐 할 때 쓰는 애야, 얘는? 공기, 산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폐에서 뭘 갖고 와? 산소 갖고 오는 거야. 그런 다음에 온몸한테 갖다 주는 거죠. 그럼 온몸에 있는 세포들은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은 다음에 다시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폐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우리가 들숨 날숨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돌고 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요. 자, 그러면 심장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자. 좀 더 자세하게 봅시다. 심방은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 정맥과 연결 밑줄, 심실은 혈액을 내보내는 곳 동맥과 연결. 자, 심방은 정맥과 연결되어 있고 심실은 동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심방보다 두껍고 탄력성이 강한 근육으로 되어 있어. 이거 봐봐. 단면 봐봐. 보면은 심실은 두껍죠. 심방은 얇은 편이죠. 이 근육이 굉장히 두꺼워. 그 얘기는 힘이 세다는 얘기지. 근데 우심실과 좌심실 중에는 누가 더 두꺼워? 좌심실이 더 두껍죠. 왜요? 가장 두꺼워요. 온몸으로 혈액을 내보내야 되니까 그래요. 좌심실이 온몸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더 두껍다라는 것까지. 그 다음 판막이에요. 자, 판막은요,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심장 박동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 심방과 심실이 이완돼요. 쫙 이렇게 이완돼. 커지죠. 그러면은 주사기 뒤로 잡아당긴 것과 마찬가지로 정맥에 있던 혈액이 안으로 들어와. 그럼 심방이 수축해. 그럼 이게 심방에 있던 혈액이 심실로 내려가. 심실이 수축해. 그러면 심실에 있던 혈액이 동맥으로 나가. 오케이? 그래서 이완 수축 수축 이완 수축, 이게 심장 박동이에요. 이런 식으로 심장 박동을 해. 자, 그런데 심실이 수축을 했어. 동맥으로 나가줘야 돼. 근데 심방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럼 그걸 막아야 되겠네. 그래서 뭐가 있느냐? 판막이라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심실이 이완했어. 그러면 동맥으로 나갔던 혈액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죠. 그래서 심실과 동맥 사이에도 역시 판막이라는 구조가 갖고 있어요. 판막 구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래서 혈액이 이렇게 갔어. 갈 때는 열려. 그런데 돌아오려고 그래. 탁 걸리면서 닫혀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혈액이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끔 해주는 거야. 심방에서 심실로 갔다가 여기 판막이죠. 심실에서 동맥으로 가다. 요것도 판막이죠. 알겠죠? 심방과 심실 사이, 그리고 심실과 동맥 사이에 판막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이렇게 그려놨죠. 자, 그래서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갔어요. 그래서 온몸으로 간 다음에 온몸에서 대정맥으로 거쳐서 우심방 들어오죠.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내려갔다가 폐동맥으로 가죠. 폐동맥으로 갔다가 폐로 간 다음에 폐정맥을 거쳐서 좌심방으로 들어오죠. 다시 좌심실로 갔다가 다시 또 대동맥 거쳐서 온몸으로 가죠. 이런 식으로 돌고 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럼 옆에 1, 2, 3번 한번 해보자.
자, 1번은 순환계고 2번은 O, XX, O, O예요. 자, 2번에 여기 심실에서 심방이 아니죠. 심방에서 심실로 가야 돼요. 심방에서 심실로, 그리고 심실에서 동맥으로 가야 되는 거야. 좌심방, 우심방은 그냥 막혀 있어요. 좌와 우는 서로 연결 안 돼 있어. 자, 그래서 판막이 있지 않아요.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판막이 있는 거야. 자, 심방은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이고 심실은 내보내는 곳이고요. 됐니? A는 우심방이죠. 우심방은 어디로 가는 거야? 니은으로 가야 되죠. 대정맥. 자, 2번은 우심실이죠. 어디로 가야 돼? 폐동맥, 디귿으로 가야 되죠. 3번은 좌심방, 리을 폐정맥으로 가고요. 디귿은, D는 좌심실, 기역, 대동맥으로 가면 되죠. 바로 넘어갈게요. 자, 심장이 벌컹벌컹 뛰면서요, 혈액을 쫙쫙 내보내주고 받아들이고 하는데,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처음으로 지나가는 혈관이 어디냐? 바로 동맥이에요. 그럼 동맥 다음엔 어디로 가? 모세혈관으로 가. 모세혈관 다음엔 어디로 가? 정맥으로 가요. 자, 그래서 항상 순서가 동맥 다음에 모세혈관 다음에 정맥순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요. 혈액은 이렇게 흘러줘야 돼요. 자, 동맥은요,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야. 그러면 심장에서 꽉 짜가지고 팍 내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혈관벽이 두껍고 탄력성이 좋아야 돼. 자, 왜 그래? 혈압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심장에서 나오는 혈압을 견뎌줘야 돼. 그래서 동맥은 두껍고 탄력성이 강해요. 자, 그 다음 모세혈관은요. 모세혈관은, 자, 너희들이 바늘로 푹 찔러 피가 나와. 그럼 거기 전부 다 뭐가 있다는 얘기냐? 모세혈관이 있다는 얘기야. 바늘로 찔러서 피 나오는 데는 다 모세혈관이 있는 거야. 알겠죠? 온몸에 다 퍼져 있죠. 모세혈관은 온몸에 퍼져 있어요. 온몸에 퍼져 있는 가느다란 혈관인데 얘가 매우 얇아. 자, 그래서 물질 교환이 일어납니다. 누구랑? 조직세포와. 자,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물질 교환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혈액 속에 있는 산소와 영양소를 조직세포한테 갖다 주는 거야. 이걸 갖다 주고요. 조직세포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조직세포한테, 세포 살아있잖아요. 걔네들도 양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산소와 영양소를 갖다 주는 거예요. 모세혈관이.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쓰고 노폐물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받아오는 거야. 이걸 물질 교환이라고 얘기를 해. 모세혈관이 이런 물질 교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뇨병 알죠? 당뇨병이 뭐예요? 혈액 안에 당이 많아지는 게 당뇨병이야. 설탕물 생각하시면 돼. 그럼 혈액이 어떻게 되겠어? 끈적끈적하겠죠. 자, 이 끈적끈적한 혈액들이 지나가다가 여기 모세혈관을 막아버려. 자, 모세혈관이 막혔어.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세포들은 어떻게 돼? 영양분을 못 받지. 그럼 주변의 세포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썩어버리는 거죠. 죽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왜 당뇨병 걸린 사람들 왜 발끝이나 이렇게 손가락 끝이나 이런 데 썩어서 절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만큼 중요해. 자, 그 다음 모세혈관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정맥이에요. 자, 정맥으로 가게 되면은요, 혈액 흐름상 심장에서 정맥이 가장 멀리 있어. 그죠? 심장에서 나와서 동맥 다음에 모세혈관 다음에 정맥으로 가잖아. 가장 멀리 있으니까 혈압이 낮아요. 그래서 판막이 정맥 안에는 존재해요. 왜? 혈압이 매우 낮아서 거꾸로 흐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맥 안에는 판막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오케이? 너희들 팔 이렇게 딱 잡고서는 꾹꾹꾹꾹 하다 보면은 혈관 막 튀어오르잖아요. 혈관 튀어오를 때 정맥, 저기 판막 있는 부분이 좀 더 부풀어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멈추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지하철 같은 데 보면은 하지정맥류 뭐 이런 병원 선전 본 적 있니?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다리에 이렇게 막 뭐 지렁이 들어가 있는지 막 두껍게 막 이렇게 있는 거. 오케이? 자, 이렇게 막 두껍게 막 들어가 있는 거. 이게 뭐냐면은 정맥이 마이너스 혈압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흐를 때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혈압이 낮아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래 다리 같은 경우엔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딱딱딱딱 걸을 때마다 발끝에 있는 혈액이 위로 축축축축 올라오게끔 압력을 가해주는 거야. 자, 그런데 가만히 서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제대로 못해. 혈액이 다시 거꾸로 흐르다가 다리 여기 판막 위에 얹어져. 그럼 여기 위에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야. 쌓여가지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 지금 진동이 쉬는 시간 끝나는 중에 만 얘기하고 싶게. 자, 그래서 여기 정맥 같은 게 동맥하고 정맥하고 비교를 하려면 판막이 있으면 정맥이고 판막 없으면 동맥이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혈액이 동맥, 모세혈관, 정맥 순으로 간다라는 거. 이 혈관 중에서 모세혈관을 봅시다. 모세혈관은요, 물질 교환을 한다 그랬죠? 이 모세혈관이 물질 교환에 유리한 게 뭐냐? 한 층의 세포로 이루어진 얇고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느리고, 자, 그래서 모세혈관에서는요, 혈류 속도가 느려요. 그리고 한 겹의 얇은 세포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물질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조직세포한테 산소와 영양소를 갖다 주고요. 그 다음 조직세포한테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오는데, 혈관벽 두께로 보게 되면 동맥이 제일 두꺼워요. 높은 혈압 견뎌야 되니까. 그 다음 정맥, 모세혈관이 가장 얇아요. 혈압으로 따지면은요, 심장에서 멀어질수록 혈압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 모세혈관, 정맥이 가장 혈압이 낮아요. 그래서 정맥 안에 판막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혈액이 흐르는 속도를 보게 되면 정맥보다 모세혈관이 더 느려요. 제일 느려, 모세혈관이. 그 이유가 모세혈관은 온몸에 다 퍼져 있다 그랬잖아. 온몸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거 다 모아보잖아요. 단면적이 가장 넓어요. 그래서 혈류 속도가 가장 느리게 나타난다라는 것까지. 자, 여기 지금 혈액의 구성 나와 있는데, 혈액을 원심 분리하면은요, 밑에 가라앉는 애가 있고 위에 뜨는 애가 있어. 자, 밑에 가라앉는 애가 혈구, 위에 뜨는 애를 혈장, 액체 성분이에요. 자, 혈장은 액체 성분이고요.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흐름, 물에, 그러니까 혈액이 흘러다니는 거, 혈장이 이동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안에 혈구들이 동동 떠다니는 개념이야. 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는데, 적혈구는 모양이 일정해요. 원반 모양이고요. 백혈구는 핵이 있어요. 자, 적혈구나 혈소판은 핵이 없고요. 백혈구나 혈소판은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요. 저기 나와 있는 그 모양대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요. 오케이, 옆에 1, 2, 1, 2 한번 해보자. 1, 2, 1, 2. 자, 1번 해보자. 1번에 A가 동맥, B가 모세혈관, C 정맥, 그 다음 2번은 판막이고요. 3번은 A, B, C죠. 4번은 B 모세혈관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오케이. 자, 2번에 X, X, O, X, O죠. 틀린 거 질문. X, X, O, X, O. 질문. 뭐야, 틀렸지만 말하지 않겠어? 오케이. 자, A가 혈장이고 B가 혈구지요. 1번에. 그 다음 2번은 액체 성분은 A고 세포 성분은 B지요. 3번은 물이죠. 3번은 물이에요.
A가 2번에 A가 적혈구, B가 백혈구, C 혈소판, D는 혈장이죠. 자, 2번에는 A와 C 적혈구와 혈소판이죠. 그렇다면 이 적혈구가 하는 일이 뭐냐? 적혈구는 산소 운반을 해줘요. 산소 운반. 자, 백혈구가 하는 일은 식균 작용을 하고요. 혈소판이 하는 일은 혈액 응고 작용을 해요. 자, 우리 피는 무슨 색? 너 피 무슨 색이니? 빨간색이죠? 자, 왜 빨간색이야? 적혈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빨간색이야. 적색혈구란 얘기야. 백혈구는 백색혈구.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요, 이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색소가 있는데요. 얘가 산소가 많은 데선 산소랑 결합을 해요. 우리 몸에서 산소가 가장 많은 데가 당연히 어디겠어? 폐죠. 그래서 폐에서는 산소랑 결합을 하는 거야. 그리고 온몸으로 가가지고 산소가 부족한 데선 산소랑 떨어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소를 운반하게 돼요. 자, 산소 운반이 나타나게 되고요. 부족하면 빈혈, 그러니까 어지럼증이 생기는 거죠. 산소가 부족해서. 그래서 어지럼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 백혈구는요, 식균 작용을 하게 돼요. 균이 들어오면 그걸 잡아먹는 작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세균 수가 늘어나면은 백혈구 수치도 증가를 해요. 오케이? 자, 백혈구 수치도 증가를 해요. 자, 그 다음,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할 때 백혈구 수치를 봐가지고 백혈구가 평소보다 높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 균에 감염됐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혈소판은 혈액 응고작용을 해요. 혈액 응고작용. 그러니까 혈소판 같은 경우에는 공기랑 만나게 되면은 고분자 물질로 형성하게 돼. 자, 팔이 이렇게 있어. 상처가 났어. 구멍이 났어. 피가 철철 나와. 자, 피가 나오게 되면은요, 혈소판에서 공기랑 맞닿으면서 이렇게 고분자 물질로 바뀌게 돼. 그러면서 혈구들이 여기 막 들러붙어. 그러면서 굳어버려. 그게 피딱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혈액 응고작용을 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은 혈소판이 부족하면 혈액 응고가 늦어집니다. 우리 혈우병 들어봤니? 혈우병. 혈우병이라고 피가 났어. 근데 혈소판이 부족해. 근데 그러면은 피가 멈춰 안 멈춰? 안 멈추겠죠? 막 뛰어다니다가 무릎이 까졌어. 또는 칫솔질하다가 이빨에서 피가 났어. 근데 혈소판이 부족하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야? 혈액 응고가 잘 안 돼. 피가 계속 나. 자, 이런 게 병이 되는 거고요.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백혈구만 핵이 있어요. 나머지는 핵이 없어. 그러니까 적혈구나 혈소판은요, 그냥 혈장이 이동하는 대로 운반되어져서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백혈구는요, 저쪽에 균이 있네? 그럼 거기를 막 열심히 달려가서 잡아먹고 이런 식이야. 자, 백혈구만 핵이 있어요. 크기는 백혈구가 제일 커요. 개수로는 적혈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붉게 보인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됐니? 여기까지. 바로 옆에 1, 2번 먼저 좀 해볼게요. 바로 옆에 1, 2번을 먼저 좀 해보자. 자, 해볼까요? 1번 봅시다. 자, 1번의 1은 A죠. 2번은 B고요. 3번은 D죠, D. 4번은 C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거 이름들 다 쓸 수 있으셔야 돼.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 다 쓸 수 있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2번에는 많은, 적은 이렇게 돼야 되죠. 알겠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크게는 없지, 그지? 근데 외워야 될 게 좀 있는 거야, 그죠? 순서 기억해 주셔야 돼. 그래서 그 순서를 이제 다시 한번 혈액순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혈액순환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생긴 애들 아마 많이 문제에서 나오게 될 거야. 그러면은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대정맥, 폐동맥, 폐정맥을 다 쓸 수 있으셔야 돼. 어디 있는지. 자, 여기 지금 여기부터 얘기할게요. 여기가 뭐예요? 좌심실이죠. 좌심실은 온몸으로 혈액을 내보내죠. 그래서 대동맥을 거쳐서 온몸의 모세혈관을 거쳐서
대정맥을 거쳐서 우심방으로 들어와요. 자, 심장에서 나와서 대동맥 거쳐서 모세혈관 거쳐서 대정맥 거쳐서 심장으로 들어왔어. 이렇게 심장에서 나와서 온몸을 거쳐서 들어왔어. 그걸 온몸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심실에서 나와가지고 폐동맥 거쳐서 폐를 거쳐서 폐정맥 거쳐서 좌심방으로 들어와. 심장에서 나와서 폐를 거쳐서 들어왔네. 이걸 뭐라고 한다 그럼? 폐순환이라고 얘기를 해. 얘들아, 폐순환의 목적은 뭘 갖고 오기 위한 거겠니? 당연히 산소 갖고 오기 위한 거죠. 그래서 산소를 가지고서는 싣고 와요. 그래서 온몸한테 갖다 줬죠. 그러면 방금 얘기한 요 빨간 선은요, 산소를 많이 갖고 있는 혈액이 흐르는 거죠. 산소를 많이 갖고 있는 혈액을 동맥혈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의하세요. 동맥혈은 동맥에 흐르는 혈액이라 그러면 틀려. 동맥혈은 산소를 많이 포함한 혈액을 동맥혈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폐정맥에는 무슨 혈이 흘러요? 그러면 동맥혈이 흘러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 산소를 온몸한테 갖다 줬어요. 온몸한테 갖다 주면 온몸에 있는 조직세포들은 그걸 가지고 에너지를 내고요. 노폐물을 다시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여기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들어왔죠. 대정맥 거쳐가지고 와가지고 이산화탄소가 폐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럼 이때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얘네들은요, 산소가 적은 혈액이죠. 이거를 정맥혈이라고 얘기를 해요. 폐동맥에는 정맥혈이 흐릅니다. 알겠죠? 동맥이니까 동맥혈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절대 안 돼. 산소가 많이 있니? 산소가 적니? 그걸 가지고 동맥혈, 정맥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좌심실 다음에 온몸으로 갔다가 대정맥 거쳐서 우심방으로 들어와요. 이게 온몸 순환. 우심실 거쳐서 폐동맥 거쳐서 폐의 모세혈관 지난 다음에 폐정맥 거쳐서 좌심방. 폐순환. 찍 잘랐을 때 이쪽은 동맥혈이 흐르고요. 여기 빨간색은 동맥혈. 이쪽은 정맥혈이 흐른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해는 되죠? 지금 당장 외울 수는 아마 없겠지만은. 자, 그래서 지금은 문제를 풀 때 꼭 앞에 내용을 보면서 푸셔야 돼요. 자, 1번, 2번 한번 해볼게요. 자, 보자. 온몸 순환 경로. 얘들아, 여기서 이름 다 쓸 수 있어야 돼. 가가 뭐니? 우심방이죠? 나는 우심실이고요. 다는 좌심방이고요. 라는 좌심실이죠. A는 폐동맥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B는 대정맥이고요. 자, C는 폐정맥이고요. D는 대동맥이죠. 이걸 다 쓸 수 있으셔야 돼요. 옆에 그림 보면서 꼭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 자, 그럼 온몸 순환은 어떻게 되는 거야? 좌심실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 다음에 대동맥을 거쳐가지고 온몸의 모세혈관 갔다가 대정맥 거쳐가지고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DB가 되고요. 폐순환은요, 우심실에서 나와가지고 동맥을 거쳐서 모세혈관 갔다가 폐정맥 거쳐서 좌심방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다가 되는 거예요. 자, 온몸 순환은요, 조직세포한테 뭘 갖다 주고 있어요? 산소 갖다 주는 거죠. 자, 산소를 갖다 줬기 때문에 동맥혈이 정맥혈로 바뀌게 되겠죠. 동맥혈이 정맥혈로 바뀌는 거예요. 온몸 순환을 하게 되면.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동맥혈은요, 산소를 많이 포함한 혈액을 얘기를 하고요. 정맥혈은요, 산소를 적게 포함하는 걸 얘기하죠. 자, 동맥혈이 흐르는 곳은 어디야? 폐를 지나고 난 다음이야. 그럼 폐정맥, 그 다음 폐정맥 다음에 좌심방, 좌심실, 그리고 대동맥까지가 동맥혈이 흐르고요.
그 다음 정맥혈이 흐르는 거는요. 온몸을 지나고 난 다음이죠. 대정맥 다음에 우심방, 우심실, 그리고 폐, 동맥까지가 정맥혈이 흐르는 것이죠. 됐니? 자, 이건 혈액 관찰인데요. 혈액 관찰할 때요. 이렇게 바늘 가지고 살 한번 찍어 가지고선 혈액을 이렇게 떨어뜨려요. 자, 여기 받침유리에다 떨어뜨리고요. 거기에다 에탄올 떨어뜨려요. 혈구들을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에탄올 떨어뜨리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이거야. 김사액. 김사액은 염색약이에요. 백혈구의 핵을 염색시키는 거예요. 보라색으로 핵을 염색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원반 모양의 적혈구가 엄청나게 많이 보여요. 자, 그리고 백혈구는 굉장히 적게 보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라색으로 핵이 염색됐다라는 거 보여지는 거지요. 적혈구는 오목한 원반 모양의 혈구 수가 가장 많고요. 핵이 없지요. 근데 백혈구는 크기가 가장 크죠. 핵이 있고요. 오케이. 혈액순환의 경로는요, 간단해요. 질 중심의 모세혈관. 자, 온몸 순환이면은요, 온몸의 모세혈관이야. 그럼, 모세혈관, 항상 혈관은 동맥, 모세혈관, 정맥순이야. 그래서, 동맥, 모세혈관, 정맥이야. 그럼, 온몸이니까 대동맥, 모세혈관, 대정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대동맥은 누구랑 연결되어 있다고? 좌심실하고. 대정맥은 우심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온몸순환 경로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역시 폐순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우리 문제 해보자. 자, 1번부터 7번까지 먼저 좀 해보자. 1번부터 7번까지 먼저 하고요. 체크한 다음에 또 다음번 하고요. 이렇게 해서 문제 객관식만 한번 쫙 해보자. 7번까지 다 했으면 그 다음 문제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 7번까지 먼저 채점할게요. 자, 1번에 3번이죠. 2번에 3번이고요. 3번에 1번이에요. 4번에 4번이고요. 5번에 좀 봐볼까요? 온몸을 지나온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 온몸을 지나온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이니까 뭐예요? 우심방이죠. 오케이? 우심방. A죠. 폐를 지나온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은 어디야? 좌심방이죠. 그래서 A와 C 요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6번엔 2번이고요. 7번에 2번인데 정맥에는 판막이 있죠. 혈압이 낮기 때문에 판막이 있는 거예요. 거꾸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옳은 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1번부터 7번까지 중에 질문. 자기 틀린 것 중에 모르겠다. 손. 없어요? 오케이. 다음 페이지 가보자. 8번부터 13번까지 또 빨리 해보자. 자, 8번 보자. 8번에 일단 정맥에는 들어있죠. 판막이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들어있어요. 심방과 심실 사이야. 좌와 우는 연결 안 돼 있다 그랬어요. 뚫려 있으면 안 돼. 큰일 나. 오케이. 그래서 8번엔 4번이 돼야 돼. 자, 9번 해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야. A가 뭐야? 동맥이야. B는 뭐? C는 D는 혈액은 어디서 어디로 가야 돼? ABC로 가는 거죠. 이건 맞는 거예요. 동맥, 모세혈관, 정맥순이라고 얘기를 했어. 오케이? 그럼 옳지 않은 건 누구냐? 3번에 정맥에 정맥혈 흐른다 이러면 안 되죠. 폐 정맥에는 동맥혈 흘러요.
정맥혈이냐 동맥혈이냐는 산소를 많이 갖고 있니 적게 갖고 있니로 따지는 거지 정맥에 흐른다 동맥에 흐른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9번에는 3번이 옳지 않은 거야. 자 10번에 보시면 자 10번은 4번이죠. 오케이. 자 여기서 질문 없니? 자 11번은요. 지금 뭐야? 조직세포한테서 모세혈관으로 들어오는 거죠. 조직세포한테서 모세혈관으로 들어오는 거야. 누가 들어오겠니? 노폐물이 들어와야죠. 이산화탄소랑. 그 다음 B는 뭐야? 혈관에서 조직세포로 가는 거야. 영양소랑 산소 보내야 되죠. 그래서 3호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3호고요. 그 다음 12번은요. A가 혈장이고 B가 혈구죠. 자 그래서 A는 운반작용을 해요. B는 백혈구, 혈소판, 적혈구 이런 애들이 있죠. 그래서 4번, 5번이라고 해야 돼요. 13번은 뭐예요? 적혈구죠. 적혈구로 옳지 않은 것은 뭡니까? 3번이죠. 가장 큰 건 누구야? 백혈구가 되겠지요. 오케이. 또 다음 페이지 가보자. 자, 채점해보자. 14번에는 4번이죠. 틀린 사람 손? 틀린 것 같았는데. 15번에는 B죠. 틀린 사람 손? 16번에는 4번이죠. 또 손? 다 맞았니? 오케이. 그렇다고? 자, 17번은 4번이죠. 옳지 않은 것 4번에 산소가 많은 곳에는 산소랑 결합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18번에는 18번에요. 요거 보세요. 나에서 받침유리로 혈액을 밀어줄 때요. 얘들아 이거 밀 때 주의해야 될 게 여기 이렇게 혈액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받침유리 이렇게 대고서는 이쪽으로 밀면 안 돼요. 혈액 쪽으로 밀면 안 돼. 왜? 혈구 터져. 그래서 반대편으로 밀어줘야 돼. 쫙 퍼지게끔. 오케이?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돼. 18번은 1번이 돼야 돼. 그 다음 19번에 가장 많이 관찰되는 건 누구니? 적혈구가 가장 많이 관찰되겠죠? 됐니? 여러분 숙제로 25번까지 요거는 숙제로 해오자. 오늘은 숙제가 있어요. 오케이? 자, 요 페이지 숙제로 해오는 거야. 알겠니?